울산 시민연대는 울산 단독을 예산을 준 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 지원 예산 네트워크라고 해서 울산 광역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북구에서 합니다. 우선 북구에 살다 보니까 심의위원도 하고 있고 연구위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2004년도에 이제 조리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울산 시민연대가 옛날 울산 참여연대, 울산 경실을 합쳐서 만들어서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울산 참여연대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북구의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같이 있었죠. 초안 같은 거 같이 만들고 했는데, 북구는 뭐 처음 고민은 이게 우리나라 예산 운동의 흐름의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약간 지금 다른 지역과 약간 다르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부청장이 민주노동당이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민주노동당이었고 자기당의 공약이었기도 했고, 지방자치 선거 때 시민단체에 구역구가 도입해라라고 그런 데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고민은 이제 이런 걸 도입해서 예산난도 좀 줄이고 예산 효율성도 좀 높이고 예산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예산 운동의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이게 주민의 자기 결정 권한 어떻게 조례에 좀 담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제한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예산이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 요구서에서 의회 넘어 예산 편성안을 예산 편성안을 시민 참여해서 같이 결정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제2000년에. 그렇다면 그래서 예산 참여, 예산 편성안, 내년도 예산 편성, 어쨌든 의회 넘어가면 의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안을 이제 만드는데, 시민 참여하게 되면, 근데 거기 보면 법적 사업도 있을 것이고, 뭐 보조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차피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건데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다 제외하고 구의 자체 사업 그런 폭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범위가 그렇게 된 거죠. 참여 예산에 범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결정하는 거고요. 북구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동구는 조금 더 나가서 경상경비 총액금 제가 남은 경상경비 결정 과정도 같이 하자라 제의가 있었고, 그런 결정을 했는데 사실 경상경비라는 게 워낙 빤하고 법이 어제 집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보고하는 수준으로 아마 동구들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의 차이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어쨌든 뭐 다 비슷한 거고 다 이제 어쨌든 이런 사례들 다 이런 하시면서 다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설명 안 드리고, 보면 이제 크게 북구도 이렇게 이런 결정 과정에 두 시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8월 말 이전까지는 예산을 제한받는 시기, 시가가 예산을 제한받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8월 말이고 9월 달부터 한 11월 초까지는 10월 달 말 초까지는 예산을 사정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서 좀 이렇게 활동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북구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제한하는 시기에는 동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약간 조례가 새로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약간 차이가 있고, 작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별로 이제 예산을 제한하는 과정은 마을하고 아파트도 자연 불합도 있을 것이고, 울산 북구라는 동네가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 시내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외곽지는 다 촌이에요. 옛날에 이제 불단이 있던 게 석수 들어간 건데, 저쪽 넘어 어촌도 있고, 여기 농촌도 있고, 그래서 자연 불합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찾아가는 예산학교 뭐, 이런 점으로 해서 동네별로 이렇게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제안을 받겠죠. 아파트면 아파트 뭐 분해나 입대의 주체로 모임을 하고, 아니면 동네 같은 자연 불합이니까 불합 차원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안받는 예산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동에서 이제 자기들이 고민한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게 이제 총장을 통해서 민원으로 올라왔던 사업들이겠죠. 그런 사업들을 다 모아서 동에서 그 지역 토론회를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뭐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동별로, 그것도 뭐 크게 이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토론에 공고를 붙이면 오실 분 오시라고 해도 뭐 사실은 자기 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에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는데 한 20분에서 한 50분 정도가 와서 그래서 예산 제한된 것들 쭉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현장에 가서 이제 봐야 되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그래서 보통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되면 오신 분들 중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분들 일정을 잡아서 분들 가족 또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현장을 본 걸 기반해서 뭐 토론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보는 그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아마 서대문구에 한번 갔었어요. 여기 보니까 막 툭하고 부동산청 그런 거 하는구나. 연수구도 신문에 나고 사실은 이제 울산에서 처음 이제 서대문 갔을 때 이게 이제 위원들이 놀란 건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하지? 서울이라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다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뭐 똑같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시민들이 좀 많이 잘 접근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하는 걸 좀 결합시켜서 뭐 스티커 투표도 좀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스티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 지역은 한 800명까지 하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처음날 제한됐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제한을 받아요. 받아서 근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결정하는 게 6천만 원 이하짜리 사업에 관련해서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냥 결정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이 되면 그냥 바로 내년도 사업 편성안에 포함이 되죠. 그게 의회에서 잘릴 수는 있겠죠. 그 의원들이 하는 문제는 잘 안 자르죠. 어쨌든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 넘기는 사업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대개는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 정 아닌 거 빼고는 다 앞으로 넘기죠. 그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넘기는 동토론회를 하나 하고요. 근데 올해는 이 동토론회가 아니라 원래 이제 문제점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관에서 되게 했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간병 위주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것도 민간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제기가 있었는데 올 초에 어쨌든 통합주민보당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연구위원이시기도 하는데 이게 동지역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위원들을 따로 요걸 이제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 그 다음에 동총회 요거 총괄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고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도 작년만큼 잘 안 열리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내년 되어야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예전에는 그냥 개방적으로 그냥 토론을 하니까 통반장들 오고 주민자치위원들 오고 그래서 그래도 자기 발언권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일 말빨이 세고 잘 알기 때문에 동네에서 토론을 개최하면 어쨌든 민주적으로 자기들 이야기하면 통과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역이라는 게 별도 생계비율이면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확 굳어드니까 약간의 반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동은 끝나고 두 번째 예산 제안은 이제 7월달 정도 되어서 분과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4개의 분과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 관련 일반 행정 분과, 그 다음에 환경복지, 뭐, 그 다음에 건설 토건, 뭐, 이런 해서, 그 다음에 체육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설명이 아마 있을 텐데요. 22페이지 보면 이제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렇겠죠. 이 분과별로 그 관련된 걸 이제 제안하는 거죠. 일반 행정 관련해서 제안하고, 뭐, 문화체육, 환경, 뭐, 이런.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분과에 오신 분들 여기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어쨌든 요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제 예산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분과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그냥 실가로 넘어가는 거죠. 예산 전체가 다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되는 거랑 지역 토론에서 되는 게 뭐 중첩될 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약간 차이는 이거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역위원회 오시는 분하고 이 분과위원회 오시는 분들은 중첩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고, 북구가 8개 구가 있고 동원 20명씩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
8개에서 20명, 280명, 160명이고 여기는 20분씩에서 또 4개 분과는 여기 또 80명 따로따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사정하게 되면 초기 예산 요구안 이제 아까 지역에서 올라온 것과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것, 그 다음에 원래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원래 자기들 자체 사업들 다 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와요. 그러면 2차 분과회의가 이제 10월 달에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분과별로. 그러니까 1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1분과 분과장을 했는데 한 사업이 한 100 몇 개가 돼요. 뭐 동사무소 뭐 팩스 바꾸는 것부터 제가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첫 해에는 정말 한번 다 돌아봤는데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다. 팩스가 낡았으니까 바꾸고 법에 보면 이게 연구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데 되게 돈이 없기 때문에 연구기한이 다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뭐 믿어도 되고 또 워낙 사업이 많은 게 다 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서류 보고 실과장들의 설명 듣고 그 문제가 될 만한 것 사업들 한 몇 개 추려요. 한 10개 정도 추렸어. 10개나 20개 추려서 거길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이제 후순위로 미루죠. 후순위로 미루면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그것들은 잘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분과위원회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회의를 하는데 이 조정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과위원회 결정이 행정하고 전혀 완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행정에서는 이게 좀 앞순위가 와야 되는데 이 주민이 자기들 판단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뒤로 뺀 거기 때문에 행정이 좀 앞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행정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협의하는 거죠. 행정의 입장과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여기서 다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이 하고 싶다고 해도 이게 시민위원회에서 분명히 구순에 밀어놨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한 걸 먼저 조정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조정하고 대체는 이제 행정 입장이 몇 개 이런 현상도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라서 수순이 밀으면 안 됩니다. 그 땡깁시다. 다 동의해주고 보통 그런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왜곡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을 수 있죠. 조정회의가. 그 조정회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또 시민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대립적으로 갈 때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는 경우도 좀 이런데 어쨌든 거기서 대립적으로 해결이 되든 합의적으로 해결이 되든 어쨌든 합의해서 결정이 나고요.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난 게 이제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게 되고 그 결과를 그 다음에 1월 달쯤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의회에 어떻게까지 통과되는가 다 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민은 그러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조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예산제가 잘 되려면 아까 처음에 서대문구 이야기했던 작년에 재작년에 갔으니까 작년에 갔으니까 울산 북부라는 지역이 보면 이렇게 주민의 출국이 참여 영향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 또 일은 되게 많아요. 뭐 공동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시비 뭐 이래서 굉장히 그런 주민 참여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집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별로 할 사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 중복되고 중첩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엮어서 어떻게 주민 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참여에 관련된 사업들을 엮어서 이 영양제 전체를 좀 더 이렇게 교육시키고 합리적으로 좀 올리는 것도 좀 필요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민사업 같은 게 바로 이제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단위들이 바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건 별로 성과가 안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운동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크게 뭐 뚝딱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저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에는 대개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좀 뭐 조직적인 참여보다는 정말 시민들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좀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우선 부분은 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고민과 의식 속에서 토프리 주민운동 좀 활성화 그리고 그에 참여할
하기 위한 주민 활동가들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집니다. 네, 이상입니다.